일본에서는 정교를 가지는 연예인들이 리스트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정교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이미지예요. 왜냐면 그 10년대에 되게 그 정교에 속했던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약간 좀 피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제대로 된 종교라도? 네, 사실 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교를 가지고 있다고 나온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져요. 네. 파키스탄은 반대예요. 페이스북, SNS 같은 경우에는 반이슬람 멘트를 올리면은 출국 금지 인물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금지. 왜냐하면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막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도 이런 거 올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디테일을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랑 그 마크 zuckerberg의 협상 중이에요. 유병재 씨는 최근에 그 블랙리스트 문학에 기사 보시고 뭐 무슨 생각하셨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저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한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한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전 대통령의 말투에 그런 해석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만드셨지 않나요? 주가 저한테 삼촌 근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좋은 친구를 사귀지. 좋은 친구를 사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연설문을 직접 안 써도 되지. 한 번 했었어요. 뭐 여러 번 해가지고 많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었는데. 응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사실 어떤 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도 안 좋은 건데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는 좀 되게 나쁘고 우스운 제도. 자, 만약에 이제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 블랙리스트에 만약 본인들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다면 오헬리양 이렇게 딱 써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표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투쟁 중에 내 이름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견한다면 조용히 이름을 없앨 방법을 찾는다. 쓱 지우는 거죠. 아니면 블랙리스트를 알리고 내가 이런 리스트가 있어서 여기 내 이름이 올랐다. 더 크게 저항을 한다. 이야, 이거 궁금하네. 자, 조용히 이름 없앨 방법을 찾는다. 하나, 둘, 셋. 기욤이 제일 먼저 들었네. 하나, 둘, 셋. 예. 기욤, 왕신민, 오기, 알렉스. 아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후퇴도 작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잘 안 돼서 저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앞에 물 엉덩이를 보이면서 다 끌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숨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 빅픽처를 봐야 되니까. 빅픽처 봐야죠. 예. 이거는 오늘 사실 빅픽처는 너의 이름 그 블랙리스트에서 지우는데 나중에 그 블랙리스트 밝혀질 때 다른 사람 아직도 다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이 다들 피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가는 거죠. 나만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자기 이름만 지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건 어때요? 오헬리형, 마크, 알베르토 자이드가 다 같은 편이에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름이 4개가 다 있어요 거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이드만 지워요? 고맙다. 4개 다. 4개를 다 지우긴 힘들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어려워요. 어렵긴 하는데 제가 자기 이름을 빼고 이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러니까 자이드만 지우고 일단 내 이름을 지우고 보자. 일단 내가 나가서 방법을 강조해볼게. 잠깐만 여기 있어. 버티기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차피 블랙리스트 들어가 있으면 이미지 똥인데 그러면 다른 쪽이라도 보고 이미지 좀 좁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렇죠. 블랙리스트 들어가면은 이제 이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워봤자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크리스 말대로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블랙리스트 올라갔다는 거 사실은 안 알려주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조용히 이렇게 넘어갈 텐데 4년 전에 비욘세 콘서트 하다가 이상한 사진 많이 찍혔는데 웃기고 막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자기가 제발 좀 삭제해달라 했는데 근데 그 말 하니까 사진들이 그만큼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비욘세. 지금 기욤이 얘기해서 더 유명해졌어. 난 몰랐어 저런. 기억 때문에 한국에 이슈 되겠다. 나 비욘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네, 저도 일이 악화되기 전에 슬슬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슬슬. 슬슬 빠져야 된다. 네, 저 일이 없는 거 아니지만 제가 다른 사람이 챙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없는 거 되게 의리 없는 멘트인데요? 네, 아니 제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왜 니들 챙겨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격하게 아, 공감하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면 가족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혼자 빠져나가겠다고요? 슬슬. 근데 제 가족을 지켜야 먼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막히면 그거는 블랙리스트 공개된 후에 가족 위험해질 수 있다면 블랙리스트 빠지면 다른 올리는 사람들 너 배신했으니까 그래도 가족 위험해질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블랙리스트 안에서 내 이름이 없다. 나중에 뉴스 나올 때는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 이름이 안 나와. 그러면 돼. 그럼 안전해. 슬슬 빠져야 되는데. 슬슬 빠지고 싶은데. 저 원래 그래도 제가 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내가 공개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큰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알려주면 더 위험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 내가 안 했다 그렇게 말하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인 것 같고 그리고 기분이 별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 느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유병재 씨는 어떻게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가정 자체가 약간 좀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겠다 쪼겼는데 이유가 이를테면 제가 하는 일에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건 거잖아요. 섭외가 안 들어온다든지 일이 끊긴다. 일이 끊긴다 이런 건데 들어가 있건 안 들어가 있건 어쨌든 일을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공개권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사실 불명예스러운 블랙리스트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냥 가던 길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게 멋있겠다 생각해서 그러고 보니까 연예인들도 방송국에 존재하지 않나요? 그 블랙리스트가? 있죠? 예. 아, 방송국마다? 방송국마다 금지 네. 하는 사람이 있죠. 회의실에 붙어 있죠. 섭외하지 말고. 뭐 이제 그래요? 조금 무리를 많이 일으켰거나 사고를 KBS가 가장 세고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 공영방송이니까 이건 좀 안 된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정치적 분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는데요.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나요? 네, 이건 공식적인 그 블랙리스트 아닌데 모든 미국 국민들은 스위스 은행의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미국 국민들? 네. 마크도요? 마크도, 네. 왜?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 2008년의 금융위기 후에 그 미국이 달세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한테 압박을 많이 주고, 그 후에 미국 고객들 관리하는 게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스위스 은행들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는 결정을 해서 그 후에 미국 사람들 스위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아주 힘들고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거절해요. 가져갑니다. 괜찮아. 가이몬 아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미국 재무성에서 그 범죄 조직과 관련된 멕시코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업데이트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 거. 옛날 건데 업데이트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게 위치로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위치로. 네, 그래서 착한 가게가 있어요. 착한 가게인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호텔이 그 생겼는데 그 호텔 누가 와요?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오기 전에 그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이 위치네. 그러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어요. 예,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한국의 어떤 클럽들에서도 입장 금지 국가 리스트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파키스탄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파키스탄 종교 때문에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리만 찾아오고 배상이 안 오르고 술을 안 먹으니까 금지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데 많이 가한 적도 있고 아 진짜? 네, 당한 적 있고 근데 저는 가서 사실 주스를 계속 먹거든요. 주스 술보다 비싸요. 그렇죠. 업주님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태원에 몇 년 전에 그 에볼라 때문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문에서 이런 거 써 있었대요. 뭐 죄송하지만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 금지라고 써 있었대요.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은 아프리카 쪽에 그 흑인들만 못 들어가고 백인들은 들어가고 있었다고. 아프리카에 백인들은 들어간다? 네, 들어가고 흑인들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완벽한 인종차별. 네.
우리나라는 사소한 블랙리스트 하나 있는데 PC방 블랙리스트예요. PC방이요? 네, PC방. 네, 수능 앞둔 학생을 위해 부모님을 만들어내는 그 블랙리스트인데 그 학생 정보를 가지고 PC방 주인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학생이 PC방 출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공부를 더 힘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프랑스는 그 정부가 사실 그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는 테러리스트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 올란드 대통령이 그 이 리스트 통해서 암살을 허락했대요. 뭐 지금까지 50명 정도 좀 죽었어요. 재판 없이 죽였고. 네, 재판 없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들리는 사람 죽이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 전쟁이라서 그래요. 근데 전쟁이에요. 이게 재판이 그 테러리스트죠. 왜냐면 무고한 시민이 그렇게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생긴 테러를 몇 번 당했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그 완전 그 신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좀 강력한 이제 처벌 규정을 만든 건데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블랙리스트가 이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블랙리스트. 네. 우리는 지방 정부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지방 정부 이름이 그 리스트 안에서 올리고 그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해요. 많이 있나 보네. 네, 첫 번째 거는 비행기 금지, 그리고 기사를 탈 때도 고급 좌석은 금지예요. 두 번째 거는 고급 호텔 금지, 골프는 금지. 공무원들한테 그러는 거죠? 네, 골프 금지? 이거 거의 벌 주는 거네요. 세 번째 거는 새 아파트, 사무실, 건물 구매 금지예요. 네 번째는 새 차 구입하기는 금지예요. 다섯 번째 여행도 금지. 네, 여 번째는 자식을 사립학교로 보내는 것도 금지. 마지막으로는 비싼 개인 보험 구매하기 금지예요. 그거는 평생 동안 그런 거야? 아니면 뭐? 그 이름을 없앨 때까지. 무섭다.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블랙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어디 살고 있는지 좀 되게 중요한 우리 그 저지른 사람들. 문제도 한번 논의한 적 있죠.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찾아왔던 거는 그래서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숙제였나? 이게 제일 많은 야, 이런 한국 대표 없었는데. 을사오적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을사오적. 을사오적.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에서 을사조약 체결을 찬성했던 5인 그러니까 뭐 민족 배신자 이렇게 그런데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을사오적 생겼고요. 또 찾다 보니까 정리칠적이라고 있더라고요. 정리실적. 좋아요.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조인에 찬성했던 7인 이완용, 송병준, 이병우,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 이완용 아저씨는 계속 참석을. 또 들어가는 하나 더 있는데 경술국적이라고 1910년에 이제 경술련회 경술국이라고 하죠. 그때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했던 8인 이완용, 윤덕현, 임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흥, 이병우, 조민희.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완용 씨 같은 분은 이제 워커홀릭이더라고요. 민족 반역의 부지런하게 민족 반역의 워커홀릭. 일중독. 일에 빠져 사는 분이셨군요. 블랙 코미디 대가요. 자, 숙제 이제 잘했습니다. 네.